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응용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sum if, count if에 대한 if의 여러 가지 이제 응용 함수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수업 시간 제일 첫 시간에 내어드렸던 이 회원 관리 명단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엑셀이 거의 이제 후반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반이 끝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이 엑셀을 처음 내드렸던 이 문제를 과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 관리 명단이라고 하는 그 서식을 제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크게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그 내용은 크게 이제 7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를 보시면 정회원과 준회원에 대한 인원수를 구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인원수를 구하라. 세 번째는 서울에 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를 구하라. 이렇게 일단 우선 세 가지 문제를 드리려고 해요. 4번부터 7번까지는 제가 오늘 또 엑셀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그 이 문제를 딱 보시고 정회원과 준회원의 인원수를 각각 한번 구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은데요. 요걸 구하는데 제가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푸셨나요? 뭐 이제 이 정도의 문제는 매우 쉽게 이제 푸실 수 있어야 된다. 네요. 아마 잘 푸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제 저하고 같이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원과 준회원의 인원수를 구하라. 자, 인원수죠, 수. 수를 구하라. 몇 명인가를 구하는 것은 모두 count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qual count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회원 수를 구할 텐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정회원에 대한 첫 번째 레인지는 어딥니까?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제 되어지겠죠. 회원 유형에 대한 부분을까지 포함해도 되느냐? 네, 뭐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무방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절대 영역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테리아 기준은 뭡니까? 정회원 이렇게 이제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회원이 입력되어진 부분을 콕 이렇게 바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하면 지금 현재 정회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준회원도 같은 형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컨트롤 C에서 제가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미 준회원 수가 딱 정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레인지에 대한 부분은 절대 참조를 했기 때문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참조되어지는 이 크리테리아 조건은 제가 위에서 정회원을 쳤기 때문에 중회원이 밑으로 카피가 되어지면서 밑으로 상대 참조되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바로 정회원과 준회원 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회원 이렇게 솔직히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이게 12일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 내가 구했지만은 나중에 이게 뭐지? 이렇게 한번 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회원과 준회원을 이렇게 이제 해 두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준회원을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남자와 여자의 인원수도 역시 같이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남자, 여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남자, 여자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참조를 하실 때 남자, 여자를 이제 이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게 되면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성별은 남 아니면 여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남, 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인데요. 자, count if를 하시고요. 가로를 열고
range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이제 남, 자 여기를 찍고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구하죠. 자, 다시 Ctrl C 해서 Ctrl V를 해서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뭐 여러분들도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인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오늘 조금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건데 좀 새로운 이제 함수를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 주소가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창기 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countIf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하시고 자, range를 주소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까지는 잘 하셨어요. 절대 참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찾는다고 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countIf 함수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결과는 뭐라고 나올까요? 네, 혹시 짐작 되십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자, 여기에서 그냥 제가 엔터를 치게 되면 당연히 결과는 0이 나옵니다. 왜 0이 나올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요 이유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지금 주소에 서울이라고 입력되어진 곳이 없죠. 그러니까 서울만 만약에 입력되어져 있다면 여기 아마 카운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서울이 포함되어진 길다란 이렇게 주소가 입력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countIf 함수는 0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어떤 조금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이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소에 적혀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딱딱딱 제가 따왔습니다. 두 글자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무슨 함수가 있느냐면 자, left라는 함수인데요. 이걸 우리가 바로 문자 함수라고 합니다. 문자 함수. 문자 함수는 크게 저희가 left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right 함수 그리고 중앙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서 mid의 약자인 mid 앞 글자를 따서 mid 함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문자 함수가 존재합니다. left 함수는 말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left는 왼쪽에서부터 내가 필요한 왼쪽에서 필요한 문자 개수를 가지고 오는 함수고요. right 함수는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원하는 문자의 개수를 들고 오는 거고 middle 함수인 mid 함수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가져올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left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면 equal left를 쓰시면 텍스트를 이제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텍스트는 자, 요겁니다. 바로 서울시라고 하는 G2를 한번 응용을 해보죠. 자, G2라고 하는 이 참조 영역에서 자, number of character라고 나오는데요. 몇 개의 문자를 들고 올 거냐라고 물어봐요. 여기에서 제가 2라고 한다면 뭘까요?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니까 G2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두 개까지의 문자를 들고 오라는 뜻입니다. 자,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서울이라고 해서 두 개를 들고 오죠. 자, 이번에는 right 함수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right 함수도 똑같은 원리인데요. 자, 역시 G2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를 들고 와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똑같이 2라고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동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middle 함수는 뭘까요? 자, 똑같이 middle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mid라고 쓰고요. 자, 똑같이 이제 G2입니다. G2에서 들고 오는데, 자, middle 함수는 크게 인자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G2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자, 저희가 뭘 들고 올 거냐면 서초구라고 하는 것을 들고 오죠. 자, 딱 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한번 서초구를 가져오 보겠습니다. 그러면 middle 함수에서 start number는 몇 번째일까요? 서울시라고 해서 세 번째고 서초구가 네 번째지만 4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다음에 서초구 쓸 때 한 칸 띄워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서초구는 지금 현재 네 번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서가 시작되어지고 몇 개를 들고 와야 되나요? 서초구니까 세 개를 들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세 개의 문자를 들고 와라 라고 하면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세 개의 문자를 들고 오기 때문에 서초구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자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옆에다가 G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부 다 left 함수를 사용을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 count if 함수를 쓰셔서 들고 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count if 함수를 쓰시고요. range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에 range를 쓰셔서 자, 그냥 습관적으로 절대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뭘 들고 오나요? 서울이라고 하는 거 들고 와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서울이 있는데 안 찍히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서울이라고 있는 이 단어가 총 13개가 있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13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울에 사는 사람들 13명 이걸 뽑아내서 이제 left, right, middle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되어지는 바로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count if 함수인데 바로 이 별표라고 하는 자 키보드에 보시면은 키보드의 팔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별표, 즉 이제 곱하기 기호죠. 이 별표에 대한 이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count if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count if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count if 함수를 쓰시고요. 네. 오타가 났군요. 네, count if 함수를 쓰시고 range를 이 지역으로 하지 마시고 원래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었던 이 주소로 그대로 그냥 선택을 하십시오. 네, 선택을 하시고요.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느냐 하면 서울이 들어간 거를 서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찾아내라 뭐 이런 이제 의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자, 저희가 여기에서 서울이라고 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주소에 입력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서울이라고만 입력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응용이 뭐냐면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앞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뒤에도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별표의 의미는요. 어떤 앞에 문장이든 뒤에 문장이든 어쨌든 간에 서울이 들어간 문자, 서울이 포함된 문자는 모두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자,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결과와 동일하게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 별표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별표를 뒤에만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울로 시작되어져서 뒤에가 예를 들면 서울시가 되던 서울 뭐 예를 들면 특별시가 되어지든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서울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잡아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이라고 똑같이 잡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앞에 별표를 하게 되고 뒤에 별표를 싹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나올까요? 네, 아시겠나요? 엔터를 치면 0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은 앞에 뭐가 붙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서울이든 뭐 아니면 남서울이든 뭐 앞에는 어떤 게 붙어도 좋지만 뒤에 끝나는 게 서울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 서울시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그래서 서울시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별표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자를 설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표를 앞과 뒤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가장 좋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찾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나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이제 count if 함수를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count if 함수를 거의 다 정복하시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제가 정혜원 11명 그리고 남자 12명 이렇게 냈는데요.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정혜원이고 또 그 중에서 정혜원 중에서 남자는 몇 명일까요? 이거를 동시에 알고 싶은 거죠. 정혜원이고 남자인. 그러니까 남자 정혜원은 몇 명일까? 뭐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쓰겠습니다. 남자 정혜원은 도대체 몇 명일까? 그래서 이제 요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가 이제 count if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 count if를 쓰시면 지금까지는 count if를 했잖아요. count ifs라고 하는 뒤에 s가 있어요. 이 s는 뭘까요? 바로 복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ount if를 쓰시는데 s가 붙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복수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m if도 마찬가지. sum ifs라고 있습니다. s가 뒤에 붙는 거는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count ifs를 선택하시고 가로를 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혜원, 이제 남자를 찾아볼까요? 남자, 즉 남자는 여기 있었잖아요. 이 영역에서 맞죠? F4 자 하고 조건은 남자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혜원이 있는 영역 중에서 F4 그 다음에 정혜원 탁 찍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쓰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거를 그냥 복수기 때문에 쭉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엔터를 치면 바로 남자 정혜원은 총 6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count if 함수의 여러가지 응용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문자 함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요 예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요 4번부터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